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가져온 얘기는 원자력 LNG선 기본 승인 이거를 주제로 관련해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하고 한국원자력협회에서 이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LNG선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LNG선은 항상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LNG선이 원자력 추진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원자력 LNG선을 일단은 만든다라는 희망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제 이 원자력 LNG선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그리고 얘가 혹시 군용으로 쓰일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원자력 LNG선의 추진 체계는 해양용 육용염 원자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결론만 가져왔는데, 결론은 이 육용염 원자로가 기존에 있는 가압 경수로형 있잖아요. 그 원자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원자로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핵 연료와 냉각제가 혼합된 육용염을 활용해서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라고 합니다. 듣기로는요, 이 육용염이 우라늄하고 같이 섞여 있대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유출이 돼, 뜨거운 육용염이 상온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바로 식는데요. 바로 식어서 고체가 된대요. 그 고체가 되면서 액체 내에 있던 우라늄을 가둔다고 하더라고요. 방사능을 차폐하는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전하대요. 제가 출처를 안 적어왔는데 동아사이언스입니다. 동아사이언스의 출처에 의하면 MSR은 열출력이 100MW 용량으로 설계돼 있어서 한 기만 설치하면요, 선박 수명 내내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열출력 100MW라고 하길래 야, 전기를 100MW나 생산한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열출력 100MW하고 발전량하고도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이제 한 전기로 이제 변환을 하면 발전량은 한 30MW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이 우리가 최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건조하는 건 LNG선이 최초인 거지, 원자력 선박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 자체가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그만큼 안전 관련 기술과 관리가 필요해요. 큰 힘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LNG선의 경우 중동에서 한반도까지 왕복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로 장거리를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NG선을 원자력 추진으로 사용한다면 몇십 년 동안은 연료 보급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친환경적이겠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이렇고요. 이제 원자력 추진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 중에서 아르타카, 세브모르프트, 오트한, 무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원자력선들은 쇄빙이나 운송 그리고 실험의 목적으로 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현역인 건 아르타카하고 세브모르프트 이거 두 개로 알고 있고요. 무츠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왜 원자력 선박은 제한적이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원자력 선박은 일단 추가 연료 보급 없이 무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장점인데 이 원자력이잖아요.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으면 뚝딱 건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지어야 되잖아요. 지상에서 안정적인 땅에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소도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건설하기도 해요. 하물며 단단한 지반이 있는 지상에서 그런데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그걸 사용한다? 지상에서보다 더 어려운 과제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안전 및 보안 문제예요. 이거는 앞이랑도 좀 적용되는 말이에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 이유, 안전 및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가는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 정치적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쨌든 핵 분열을 이용한 거잖아. 핵 분열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죠. 악용하면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선박 쪽에서는 안전 쪽이 훨씬 더 좀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편인 거죠. 근데 기존 가압 경수령보다 훨씬 안전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군사적, 환경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원자력 추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압경수령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같이 한번 사고도 있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설계를 했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가압경수령은 안 되겠다, 안전한 거 없냐 해서 찾은 게 소형 모듈형 원자로래요. 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열출력이, 이 MSR은 열출력이 100MW쯤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
이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인류는 최초의 원자력 추진은 잠수함입니다. 노틸러스함의 경우 열출력이 약 70MW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급은 열출력이 약 150W에서 165W입니다. 이게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150MW래요. 후기형으로 가면서 출력이 조금 올렸대요. 그래서 165MW 정도 됐대요.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군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충분한 열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출력은 넘칩니다. 일단 노틸러스함에도 사용을 했고요. 잘 만들어진다는 조건 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튼 그래서 만약에 LNG선에서 충분히 안정성을 검증을 받는다면 어쨌든 LNG선에서 쓰면서 진짜로 안전한가, 안정적인 출력이 나오는가 검증의 과정을 계속 거친다면은 기술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게 꿈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기술은 다 갖고 있거든요. 잠수함 제작과 관련해서 웬만한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원자력 추진에서 아직까지 안 되는 게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거든요. 그 소형 원자로 기술이 아직은 없었는데 이 LNG선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어쨌든 피드백을 받으면서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 있잖아요. 그 노틸러스호를 건조한 이유가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을 핵추진으로 건조하고 싶어서 일단은 테스트베드로 노틸러스를 먼저 건조한 거거든요. 야, 우리 잠수함 내에서도 원자로를 쓰는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거 운영하는 거 확인했어. 야, 수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나오고 사용할 수 있는데 선박에서 못하겠어? 선박에 바로 쓸 수 있잖아. 실제로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더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를 바탕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만드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난관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미국 형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과연 허락해 줄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우선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과연 허락해줄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측상으로는 일본이 먼저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한국한테 해줄 것 같아요. 느낌상. 물론 이제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인가? 집에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읽은 것 같은데 20%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도 지금 당장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걸 봤는데 전홍축 우라늄을 탑재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선내가 있어요. 루비급 잠수함이라고. 자,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해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다르게 해결로 재처리가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부 연구 목적의 건식 재처리만 허용하고요. 본격적으로는 재처리를 금지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재처리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제 핵협정 관련해가지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핵추진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그리고 해결료 처리 기술 등의 규제 완화가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핵추진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건 뭐 굳이 정치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겠죠. 결론입니다. 현재 우리는 LNG선에 장착할 MSR 시스템을 계획대로 만약에 나온다면요, 군사적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원자력 LNG 선박이라는 게 기공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삼성중공업도 이 원자로 추진 관련해서 기본 승인만 났을 뿐이지 기공 단계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아직까지는 김칫국 마시는 단계예요. 기공을 할 때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선박의 기본 설계안이 규정 및 기준에 충족한다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설레는 마음은 주저할 수가 없죠. 저도 이 설레는 마음은 주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령 진짜로 건조한다, 실제로 기공한다 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만들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난관이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 건조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건조했던 LNG선이 아니잖아요. 처음 만들어보잖아. 당연히 엄청 도전적일 거고요. 수많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못하면 진짜 배 한 척 날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긴 하겠지만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과정이 순탄하면은 최대한 빠르면 어느 정도일까? 한 2040년대 초반이 아닐까?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이 선박용 원자로로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다른 곳에 사용할 때까지 약 6년 정도 걸렸습니다. 노틸러스함이 진수가 되고 엔터프라이즈가 진수가 되는 이 텀이 6년이에요. 저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잠수함으로 썼잖아.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거를 일반적인 항공모함 같은 거대한 수상함에 사용한다? 이거는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잖아. 수상함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게 잠수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잠수함이라는 환경은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극한의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미국이 일단 6년이 걸렸으니까 우리는 이거보다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이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030년대 후반 혹은 2030년대 초반 혹은 중반 이쯤이 돼서야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시권에 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짧아요. 왜냐면 공개된 정보가 진짜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는 대부분 기밀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털 수가 없죠. 여튼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